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도 그 자녀하고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자녀와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필요하듯이 바로 조기 당장 왕창 엄청난 금액의 증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한테 14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약 4억 원이 나오고 자녀는 10억 원을 증여세를 내고 4억 원 증여세 내고 10억 원을 자산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편의상 10%라고 했습니다. 물론 6%, 8%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 내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110만 원, 10억 원을 10년 동안 10%에 투자한다. 그러면 자산 총액은 10년 만에 2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0년 후에는 67억 원, 30년 후에는 무려 174억 원, 40년 후에는 452억 원, 50년 후에는 1173억 원의 자녀가 자산가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자녀한테도 이렇게 증여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6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손자녀한테 계속 10억 원을 증여했다면요. 순자산 10억 원, 14억 원 증여한 다음에 만약에 그 세금 내고 10억 원을 운영했다면요. 60년 후에 자산 총액은 3,045억 원입니다. 70년 후에는 7,897억 원, 80년 후에는 2조 원을 넘깁니다. 90년 후에는 5조 원을 넘기죠. 100년 후에는 100세까지 살 수 있죠. 우리 저기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요. 100년 후에는 13조 7,806조 6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손자녀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가 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도 부자라고 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조기에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기의 종잣돈,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전 증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자녀나 손자녀가 알아서 돈 벌어서 투자하고 재산을 불려라 이런다면 종잣돈을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도움 없이 종잣돈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결코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평생 가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세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70세 시점에 10억 원의 정잣돈을 모았다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기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최대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시점에 10%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10년간 26억 원, 90세 시점에 67억 원, 100세 시점에 17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치로 할인할 필요가 있겠죠.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로 할인한다면 현재 가치는 겨우 174억 원이 아니라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서울시 중위수 아파트, 중간값 아파트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님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전 증여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종잣돈을 빨리 크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수성가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잣돈을 받아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바로 세 가지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투자 수익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투자 수익률의 좌승, 투자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원금, 투자 수익률, 투자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원 곱하기 1 플러스 10%에 투자한다면 0.1, 그 다음에 50년을 투자한다. 50자승을 하면 되겠죠. 이때 변수는 세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 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변수 하나는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굳이 벌 필요가 없겠죠. 종잣돈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투자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인데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각종 투자 비용하고 세금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종잣돈을 증여받더라도
변수는 여전히 3개가 남아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50년간 그것도 매년 투자 수익을 10%로 올리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요, 투자 기한인데 이것은 만약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바로 돈을 10년, 20년 투자 못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아니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개월 만에 돈을 써야 되는데 투자에 묶여 있다. 근데 손실 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하고 바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돈을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중서민들은요, 장기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차상가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묵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자산가라면 뭐라고 할까? 바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는 투자 비용하고 세금이 되겠습니다. 투자 비용이야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피한다면 수수료 걱정은 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금은 여전히 높은 벽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투자한다면 10% 수익을 내더라도 종합소득세 최고 49.5%, 그 다음에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등으로 실제 세후 수익은요, 5%도 안 되고요, 4%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겨우 남는 돈이 4%다. 그런데 물가가 뭐 4%다. 그러면 진짜 남는 것 없겠죠. 그리고 세후자산은 나중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 50%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후 그 수익 플러스 원금까지 포함되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효과는 거의 개인이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재산이 줄어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먼저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과 지원, 포트폴리오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 전문인 종합자산관리사가 매년 투자 수익률을 목표 수익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금융기관과 판매인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편에서 금융투자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은요, 많은 수수료 때문에 투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엄청나서 투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투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적은 수수료를 발생시킨다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리즈너블하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관리가 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 6%, 8%, 10%, 20%, 30%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리스크 톨러런스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볼라틸리티라고 하는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겠습니다. 괜히 ELS처럼요, 4%에서 6%, 8% 정도 수익을 기대하려다가 원금의 50% 이상을 손실 보는 그러한 일을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투자해서 손실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투자해서 겨우 4% 먹어봤자 종소세, 건보료,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아바타, 분신, 화신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신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손오공에서 머리털 뽑아서 대신 싸움하게 하지 않습니까? 손오공 분신을 가지고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법인이 투자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최고 49.5%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의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은요, 회원들은 골드 이상이라면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480여 편인데 앞으로 48,000여 편, 48만여 편,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등 기타 등등 절세 전략 노하우가 담겨있는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2부로 달랑 8,500원에 판매 중이니까 투자해 볼 가치 있겠죠. 또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을 통해서 그 대신 투자하는 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통해서 바로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신 편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으로 투자 비용 절감 및 투자 수익 달성,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면 좋겠죠.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나 손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산가람은 간단하게 증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또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먼저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알짜배기 자산을 증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